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Chapter 3, Unit 1, 바로 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Chapter 3에서는요, 우리가 명사, 관사, 대명사, 뭐 요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의 배우는 내용 무엇인가? 먼저 check it out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Kate makes a kite. Kate 뭐야? 케이트는 이름이고 카이트는 연이죠. 네, 이렇게 뭐 고수부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날리는 연, 하늘을 나는 연 있잖아요. 케이트가 연을 만든다. She needs eggs and sugar. 자, 그녀는 달걀들 그리고 설탕을 필요로 한다. 자, please give her a glass of milk. 그녀에게 우유 한 잔을 주세요.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 지금 오늘의 대표 문장으로서 세 문장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어떤 명사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게 이제 명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명사는 되게 쉽게 많이 이제까지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명사를 조금 물론 다 알고는 있을 확률이 매우 높지. 명사를 못 들어본 친구는 못 들어봤으면 지금도 들어보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자, 문법적으로 명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명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영문법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she 정도랄까? 케이트 she. 타미 씨 이렇게요. 그래서 씨 정도예요. 어떤 단어를 부를 때 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명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뭐 우리 친구들 한자 잘할 거예요. 그죠? 선생님보다 훨씬 잘할 텐데 명이라고 하면 이름명.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 모두 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건데 사람의 이름도 당연히 명사죠. 뭐 케이트, 타미, 모두 명사고요. 사물의 이름, 칠판, 의자, 책상, 명사고요. 감정의 이름, 행복, 사랑, 증오, 다 어떤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이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라는 범주 내에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 크게 셀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으로 논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연구를 할 때 의미 있는, 정말 쓸모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어떤 기준이든지 기준이 있으면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사의 어디 보자. 알파벳 개수로 나누자. 나눌 수 있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다 쓸 거니? 어디다 쓸 거야?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기준은 필요가 없고 필요한 기준이 보니까 셀 수 있냐 없냐가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어에서는. 한국어는 셀 수 있냐 없냐에 별로 집착하지 않아. 한국어는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셀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대단히 기준을 따지죠. 왜냐면 걔네들은 수 관념이 좀 약간 좀 집착스러울 정도로 좀 있어.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 요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겠죠. 자, 그럼 셀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개짜리는 우리가 단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러 개짜리는 복수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뭐 이때까지 단수 복수는 챕터 1, 2 공부하면서 어떤 개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단수, 단이란 수, 즉 한 개란 뜻이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 여러 가지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수 있고 복수 형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셀 수 없는 것에는 일단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이름, 케이트. 사람의 이름을 세나? 나라 이름, 캐나다 두 개. 이상하지? 롯데월드 두 개.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명사, 고유한 이름들,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죠. 세지 않죠. 그죠? 세지 않아요. 일본 2개, 일본들. 이렇게 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사들, 바로 고유한 이름들 가리키는 거죠. 네, 요런 것들 셀 수 없고. 자, 그 다음 추상적인 경우도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자, 추상적인 것들, 즉 존재하지 않아. 행복. 물건으로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의자 1개, 2개 셀 수 있지만 행복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센단 말이요. 그잖아. 그러니까 추상명사, 행복, 감정을 나타내는 거, 사랑, 배신 어떻게 셀 거야? 그지? 우정 어떻게 셀 거야? 못 세죠. 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이런 명사들, 추상명사 또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명사나 추상명사, 그래, 이해돼. 셀 수 없겠네, 당연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물질 명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용어부터가 선생님은 어렸을 때 물질? 뭐야? 이게 되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 일단 물질 명사 셀 수가 없는 건데요. 안 보여서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여. 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물질로선 존재를 해. 근데 못 센다는 거야. 아니, 바로 물 이런 거 있죠. 즉 형체가 일정치 않아. 그래서 이게 요 그릇에 담으면 이렇게 되고 큰 다라이에 담으면 또 이렇게 되고 물 1개, 2개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물 1컵, 물 1스푼 뭐 이렇게 용기나 단위를 이용해서 뭐 물 1kg 뭐 이건 가능해. 물 1리터 가능해. 그렇지만 물을 1개, 2개 셀 수는 없더라. 왜냐면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일정해야 의자, 형태가 일정해. 그럼 의자 1개, 2개 셀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형태가 일정치 않습니다. 형태가 일정치 않아서 세기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경우. 그런데 추상은 아니고 일단 물질로서 존재는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이름을 물질 명사라고 지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물질 명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이제 그 개념이 뭐 들어보니까 그래 이해는 되는데, 네, 이해는 되는데 언뜻 들으면 물질 명사인데 왜 못 세?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추상적인 것처럼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물질로 존재는 하는데 셀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물질 명사 용어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에 있는 거 이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셀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딱 나눴습니다. 우리 교재에 표 나와 있지요? 자, 셀 수 있으면 단수냐 복수냐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 셀 수 없는 거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리고 방금 말한 물질명사. 시험은 물질명사입니다. 시험은 항상 물질명사가 네, 시험 VIP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네, 복수 요 부분부터 이제 쉬운 것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자,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수형은 단수는 이런 거 붙여주고 복수는 s 붙여서 주로 만들어주고 이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ball, 공이죠. a ball, 공 하나라는 거죠. 셀 수 있습니다. a box, 박스 하나. an apple, 사과 하나. 자, 얘 같은 경우는 A,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앞에 대신에 on 써준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챕터 1, 2 공부하면서 모음이 나오면,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그 앞에는 어가 아니라 on을 쓴다. 네, 말씀드렸어요. 뭔가 발음상의 불편함을 막고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orange, 오렌지. 그런데 an orange, 하나의 오렌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셀 수 있단 말이지. 너무 간단해. 끝. 자, 복수형 볼게요. 공 하나인데 공 여러 개 들, 공들 하면 들에 해당하는 s 붙이면 되죠. 자, 그런데 box라고 했습니다. s를 붙이는데 es를 붙여줘요. 자, 얘는 s로 끝나면 주로 이렇게 es 형태로 붙여주는 거잖아요. 자, 요거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s 붙여서 이제 규칙적으로 좀 변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불규칙하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복수형이 존재해요. 자, 이건 좀 이따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 자, 셀 수 없는 명사 보겠습니다. 고유명사 이름이죠. 빌이라는 사람. 한국, January, 1월이란 뜻이죠. 크리스마스, 뉴욕. 어떻게 셀 거예요? 그냥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름들이죠. 자, 주상명사 사랑, 행복, happiness, freedom, 자유, advice, 조언, beauty, 아름다움. 셀 수 없겠네요. 자, 물질명사 봅니다. air, 공기, water, 물, sugar, 설탕. 설탕같이 이렇게 가루로 부슬부슬한 거. 이것도 셀 수 없어요. chalk, 분필이죠. 셀 수 없습니다. bread, 빵.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거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카테고리.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셀 수 있는 명사에서 복수형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들. 대부분의 명사는 s를 그냥 붙이면 되죠. 그래서 desk, desks, 책상들, book, 책, books, 책들. 간단합니다.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요, 이게 규칙인 건데 자음으로 끝나면서 y로 끝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자, 그럴 시에는 y를 i로 바꿔주죠. 그리고 뒤에다가 복수의 형태를 넣어주기 위해서 es를 붙여줍니다. 결국 그냥 규칙으로서 이런 규칙들을 잘 기억하고 각각의 명사에 적용시킬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 교재해 볼까요? 자, babies. 애기 한 명. a baby죠. 애기들 복수를 쓰고 싶어. 그러면 y인데 자음이죠. 자음이 뭐였어요? 모음 이외의 소리가 자음이었죠. 자, 모음 이외의 소리. 자, 기억나세요? 자, 모음이 뭐였습니까? 아, 에, 이, 오, 으. 아예, 이, 오, 우. 이게 모음이거든요. 아예, 이, 오, 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 I gonna 따라마봤어. 이런 거. 이런 게 다 자음이잖아요. 자음이죠. 네. 그리고 y가 됐네요. 그러면 아하. 그러면은 이제 자음에다가 y니까 y를 i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s. 오케이. babies. 아가야들. 오케이 되네. stories 하고 나왔어요. 자, 하나의 이야기, story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요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들 되어주므로 stories 요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요. F 또는 F2로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번에는요. F나 F2를 요 부분을 V 써주고 ES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게 wolves 하고 나왔죠. A wolf. 늑대. 자, 늑대들 하고 싶습니다. F로 끝났어요. 그러면 V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wolv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발음이 좀 더 하면서 뭔가 조금 느끼하게 바뀌는 뭐 그런 경향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knives 하고 나왔습니다. A knife라고 하면 자, K가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크나이프 아니고 knife, 칼, 그지? F로 끝났어요. F하고 E, 얘를 날리고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느끼하게 knives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지. 간단해.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런 것들로 끝이 났다. 근데 얘네들을 보면요. 스, 즈, 치, 쉬 등등 요런 류의 발음입니다. S를 붙이면 스 발음이 추가가 되는데 이미 슈슈슈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슈슈 했는데 또 슈를 붙이라고? 완전 불편하지. 그래서 ES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O로 끝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토마토. A tomato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 tomatos라고 ES를 붙이라는 거죠. O로 끝났을 때.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요. match 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match라고 하는 것은 성량을 가리켜요. 자, 근데 성량들 하고 싶습니다. 그럼 match 하고 발음이 났어? 스를 붙이면
match. 이거를 얼마나 불편해. 아, 나 지금 방금 막 내가 되게 불편했어. 막 힘들었어. 막.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영어 쓰는 애들 다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match에다가 es를 붙이는 거죠. es는 발음이 is 정도니까 matches 이렇게 되죠. 그냥 s를 붙이면 matches. 불편하지. 선생님,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해. 불편해. 네, 그래서 영어의 법칙이기 때문에 나는 불편 안 하는데 나는 그런 불편 안 하니까 혼자 그냥 하겠습니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규칙은 규칙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는 것은 es를 붙여라. 이해되죠? 그죠? 그럴만해. 그래. 자, 하나 더 해볼게요. a dish라고 했어요. 접시. 자, 그럼 접시들 하려고 했는데 dish 하고 나왔으니까 또 s를 붙이면 너무 이상해. es를 붙이는 거야. dishes가 되어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예외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선생님 교재에 써놨죠. pianos, 피아노, 오로 끝났어요. 그럼 es를 붙여야 되는데 근데 걔는 s를 붙여요. 아니 왜? 예외입니다. photo, 사진이죠. 오로 끝났네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됩니다. photo, 오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es를 붙인 거예요. photos. 아니 왜? 예외입니다. 뭐야? 왜 예외를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규칙이라면서 규칙을 알려주더니 예외도 있다면서 계속 예외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공부는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 단어가 예외인지 아닌지 그것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를 외울 때 함께 같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의 복수형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의 복수형까지 함께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너무 많거든요. 결국 암기하는 거거든요. 자, 암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규칙적인 어떤 변화, 규칙 룰을 알고 있다면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 변화 살펴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불규칙한 경우는 그냥 외워야 되죠. 그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불규칙한 경우 아까 뭐 있었냐면 요거 볼까? 요거 우리 표에 적어놨는데 children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이들이란 복수형이죠, 여러분. 원래 어린이 한 명은 뭐예요? a child 였어요. 봐봐. 였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 a child. 그러면은 우리가 규칙을 적용해 본다면은 childs 어때? 땡! 안 돼. 아니 왜 규칙대로 했는데? 그래, 규칙대로 했는데 얘는 또 예외라는 거야. 외워. children 이렇게 써야 돼. 외워야 됩니다. 불규칙. 그냥 규칙이 없는 거야. 얘는 얘로 복수형. 이렇게 딱딱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이게 규칙 변화인지 미리미리 보고, 그리고 불규칙하면 불규칙한 어떤 복수의 형태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sheep도 나왔는데요. a sheep. 양 한 마리입니다. 양 여러 마리는 어떻게? 이런 sheeps 아니야. 뭐? 아니라고? 그냥 sheep입니다. 이런 sheep. 이런 sheep. 양은 한 마리도 a sheep, 여러 마리도 sheep입니다. sheeps 아니야. 쓰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암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명사의 복수형들은 우리가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규칙적이건 불규칙한 거든지 간에 규칙이다 아니다도 사실은 외워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다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명사를 오늘 하루에 영어에 존재하는 명사의 복수형 모두 내가 정복하겠어. 불가능하죠. 네, 그냥 이런 규칙이 있다. 불규칙한 것도 있다. 어떤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오늘 습득하는 거고 앞으로 나올 단어들을 차근차근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에 다 마스터하실
수 없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전혀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물질 명사의 수량 표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 명사 선생님이 얘기했죠. 물질로서 존재는 하는데 셀 수 없다. 바로 형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나 용기를 이용해서 세야겠죠. 물, 액체니까 셀 수 없어. 물 한 컵, 뭐 이런 식으로. 물 두 컵,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무슨 컵, 단위 명사라고 해서 나왔죠. 네, 컵을 쓸 것이냐, 스푼을 쓸 것이냐, 봉다리를 쓸 것이냐, 뭐 등등 여기에 적절한 셀 수 있는 명사를 이용해서 못 세는 명사의 수량 표현을 해준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종이는 셀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아,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요. 영어에서는 일단 종이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 세죠. 종이 한 개, 종이 두 개라고 할 수가 없고 종이 한 장, 종이 한 조각, 조각이나 장과 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paper 하면 틀리고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틀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a piece. 우리가 이 piece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종이의 한 조각. 한 조각의 종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a piece of 이런 표현을 써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위에서 설명한 것이 이 단위 명사, 즉 어떤 용기나 단위를 이용해서 살 것인지 그 명사를 써준다는 거고요. 이게 명사가 이제 단수면 어를 쓰고 만약에 뭐 두 조각이다 그러면 뭐 투 뭐 이런 식으로 숫자 표현을 써주라라는 거예요. 굳이 이제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a piece of paper라고 했고요. 그럼 종이 두 장 아니면 두 조각이라고 한다면 two piece 했는데 지금 이 단위 명사 바로 용기나 단위를 이용해서 센다는 개념 자체가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을 한 거죠. 결국 얘는 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개니까 복수로 써야겠죠. Two pieces of paper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종이 두 조각 이렇게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 coffee 이런 거 액체죠.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A cup, 한 컵 of 라고 하면 한 컵의 정도의 뜻으로 한 컵의 차 또는 a cup of coffee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커피 두 잔, two cups of coffee 라고 해야겠죠. 자, 세 개로 해볼까요? three 컵인데 셋이니까 복수니까 s 붙여야지. three cups of 그 다음 coffee 이렇게 쓰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시험은 여기죠. 시험은 바로 셀 수 없는 이러한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이 시험입니다. 우리 내신에서. 자, 그러면 시험 함정에서는 주로 요게 이제 s를 붙였다. 당연히 틀리죠?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를 또 수량 표현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three cups of coffee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s를 붙이면 안 되고 또는 여기에 s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쓰는 거야. three cup of coffees 막 이렇게 써놔. 맞냐 틀려? 맞냐 틀려? 막 물어봐. 네, 요게 바로 내신 함정입니다. 내신 함정으로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s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뭐였어?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이용해서 수량 표현을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복수로 쓰면 안 되고 얘가 수에 맞춰서 복수형을 제대로 써줘야 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시험 문제.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용기나 단위에 해당하는 요 표현들은 뒤에 나오는 이 물질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어울리는 것을 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종이인 경우에는 뭐 조각이라든가 뭐 한 장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쓰고 커피나 뭐 물 뭐 이런 거는 컵 뭐 이런 걸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종이 한 컵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볼게요. A slice of bacon. 베이컨 한 슬라이스.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하면요. 얇은 조각을 슬라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뭐 체다 치즈, 슬라이스 치즈 뭐 이런 거 마트에서 치즈에 슬라이스 치즈라고 많이 써져 있는 거 보셨나요? 네, 그거 다 낱개로 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잖아. 우리가 치즈 보면 네모내가지고 그런 거 슬라이스거든요. 얇은 조각으로 자른 거잖아요. bread, 빵. 아니 빵을 왜 못 세? 빵을 왜 못 세 진짜? 아 그러게 말이야. 영어에서는 못 세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빵이 한 덩어리가 밀가루 반죽으로다가 요렇게 띄면 요거 한 개, 띄면 두 개 되네. 아니 그러면은 두 개라 할 수 있나? 몇 개로 띄는지에 따라서 그잖아. 그러니까는 아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 됐네, 세 개 됐네. 왜? 그래 좀 이상할 수 있겠다. 그래. 그래서 영어에서는 bread 셀 수 없다. 그래서 빵 한 조각, 빵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세야 된다는 거고요. 치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즈가요, 여러분 메주 덩어리처럼 이따만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라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즈 한 조각 뭐 이런 식으로, 치즈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자, 그다음 a spoonful of sugar. 설탕, salt, 소금, flour, 밀가루죠. 자, 모두 가루가 너무 부슬부슬해서 가루 그 한 개를 세기가 불가능하지. 모래 어떻게 셀 겁니까? 그럴 때는 한 스푼 또는 뭐 한 포대 뭐 이런 식으로 셀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비누하고 금 같은 경우에는 a bar of 바. 금괴 한 바 또는 비누 한 바. 그러니까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비누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그냥 비누 한 개 두 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 풀어보기에 앞서서 오른쪽에 노트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트는요. 셀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명사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셀 수 있고 없고가 나뉘었었잖아. 자, 그런데 money 어때? money.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money? 선생님 저는 집에서 돈 맨날 세고 있는데요. 아니야. 돈 못 셉니다. 그 세는 거는 돈의 가치가 들어있는 지폐를 세거나 동전을 세는 거예요. money 자체는 one money, two moneys 할 수가 없습니다. money? 없어서 못 세. 나 인서만 좀 세보자 진짜. 암기 비법으로 말한 거예요. 네, 없어서 못 세. money. money. 있어봐. 세고 싶다. 그지? 못 세. 자, time. 시간. 세지 못하죠. time. 시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시간의 흐름. 못 세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요. second. 1초. 초를 말하고요. minute. 분. hour. 시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은 단위로 초나 분이나 이런 걸로 세야겠죠. 또는요. dollar, cent. 1달러, 2달러, $2라고 세죠. 네, 그렇게 달러나 센트의 경우에는 그 가치, 화폐의 단위거든요. 화폐의 단위는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몇 달러냐, $1냐,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자, 아니 오늘 공부한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명사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룰, 규칙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를 끈짝내겠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거 그렇구나. 이해돼. 그렇구나. 그렇나 가보지?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퍼는 piece와 sheet 모두 쓸 수 있다. 우리가 piece는요, 조각이에요. 그런데 sheet란 표현도 있거든요. 우리가 침대 시트 뭐예요? 얇은데 되게 넓은 거 이런 걸 sheet라고 하죠. sheet라고 해서 장. 그러면 한 장 정도의 의미입니다. 요건 한 조각 정도의 의미고요. 되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세 번째는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복수의 수량 표시를 할 경우 단위 명사의 s를 붙여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 요거죠?
요거는 셀 수가 없으니까 단위명사, 즉 요거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 표현 주의해라 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 그래머 포인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구분해라. 자, 우리가 명사라고 하면 셀 수 있냐 없냐라는 거. 셀 수 있는 명사를 또 가산 명사. 셀 수 있다는 거지, 가산. 셀 수 없는 명사는 가산이 아니다, 불가산.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용어일 뿐이고요. 자, book, 책, 셀 수 있어 없어? A book, books, 셀 수 있죠. water, 물, 셀 수 없습니다. 자, book 셀 수 있고요. 물 셀 수 없어. 액체죠. 액체는 셀 수 없다. 왜냐하면 형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단위나 용기를 이용해서 센다. 물 한 컵, 뭐 물 두 컵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물질명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랬죠. 네. 요거. 자, dog, 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A dog, dogs. cheese 셀 수 없어. 치즈는요, 메주 덩어리 같이 큰 덩어리에서 뚝뚝 떼어내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뭐 치즈 한 조각 요런 정도로 세야 하고요. air, 공기. 공기도 셀 수가 없죠. 그건 이제 아예 세질 않죠. 그죠? 공기는 뭐 아무래도 과학 시간에 뭐 그람으로 세나? 몰라. 아무튼 뭐 그 과학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공기에 뭐 어떤 그런 거를 뭐 하진 않죠. 자, rose, 장미. 장미 하나, 장미 두 개 셀 수 있습니다. peace, 평화. 셀 수 없죠. 자, 이런 거 추상적인 개념. 네, 추상명사죠. 셀 수 없습니다. 자, 컴퓨터. 셀 수 있죠. 네. China, 중국. 고유한 이름인 거죠. 그래서 중국 어떤 나라 이름이라든가 또는 어떤 제품의 이름. 뭐 이런 거, 또 가수 이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이름, 이런 거 모두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고유명사라고 부르고, 네, 셀 수 없습니다. 자, 빵. 요거 좀 많이들 틀려요. 네, 빵은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요런 녀석 물질명사입니다. 빵은 물질로서 존재는 해. 근데 셀 수 없대. 뚝뚝 떼어내기 나름이다. 그래서 빵 한 조각, 빵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되어 있습니다. January, 1월이죠. 1월. 1월은 그 달의 이름이에요. 네, 고유명사 셀 수 없고요. 자, teacher, 선생님. 선생님 한 명, 두 명 셀 수 있지요. 네, 셀 수 있고요. 자, advice, 조언이란 뜻이죠. 조언. 내가 조언 한마디 하겠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언을 한 개, 두 개라고 할 수 없고요. 조언은 한 마디 정도. 영어에서는 조언 한 조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언 한 마디 할게. A piece of advice라고 합니다. piece, 조각이잖아요. 이제 그걸 쓰거든요. 어쨌거나 셀 수 없네요. 네, 그 다음 종이. 이것도 중요하죠. 종이 셀 수 없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a piece of paper,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조각, 종이 한 장 이렇게 가는 거죠. 어디선가 papers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paper가 논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s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 요번에 뭐 중간고사 페이퍼 제출하도록 해 라고 하면 종이를 제출해? 아니죠. 관련한 어떤 논문을 제출하라 라는 거예요. 페이퍼를 논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에는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네, 종이 셀 수 없어요. 네, 수량을 표현하려면 네, 단위를 이용해야 하는 거고요. pencil, 연필, 연필 하나, 두 개 셀 수 있죠. milk, 우유, 액체, 셀 수 없다. 자, 액체, 물질로선 존재는 하지만 액체 또는 가루 셀 수 없죠. 그래서 밀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우유 한 컵, 뭐 우유 한 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컵과 잔의 차이를 이제 종종 물어보는데, 컵은요, 손잡이가 있는 거고요.
glass, 잔이라고 하는 것은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컵은 주로 뜨뜻한 거 마실 때 사용하고요. glass, 바로 손잡이 없는 거. 이런 것은 glass, 잔이라고 하는데 주로 차가운 거 마실 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요 둘 중에 하나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랑. 사랑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지? 사랑을 셀 수 있다고? 이 바람둥이. 네,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Put those toys in these. 자, 여기서 those란 말 나왔고요. these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this, 이것, 이 this의 복수형은 these. those는요, that, 저것, that의 복수형은 those입니다. 그래서 toys, s 붙여서 장난감들. 근데 복수니까 those toys, 저 장난감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this인데 이것들 복수니까 these라고 써준 거예요. 자, box, 끝났어. 그럼 es 붙이는 거지. 그래서 boxes라고 돼야지. 그러면 그 장난감들을 these boxes, 이 박스들 속에 넣어라. 자, wolves, wolf. 자, 어떻게 해요? wolf가 단수형이죠. F로 끝나는 것은 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wolves라고 해줘야 합니다. 늑대들은 산다 in the forest, 숲속에서. My aunt, 나의 고모, 이모는 가지고 있어요. many, 많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fish라고 하는 녀석 주의합니다. fish는요, 한 마리의 fish, a fish고요. 여러 마리 fish도 fish입니다. 단수와 복수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단수와 복수가 동일한 녀석들 주의해 줘야 해요. 결국에는 단수와 복수가 동일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면 s를 붙이는데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한 거죠. 즉 불규칙한 것들이죠. 자, 불규칙한 변화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유닛 1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내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은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명사의 복수 형태.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즉 단위나 용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요 두 가지가 시험 핵심이거든요. 네, 주의해 줍니다. 물고기는요. A fish, many fish. 같아요. fishes 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단복 동일 또 뭐 있어? A sheep. 양. 자, 많은 양도 sheep이라고 했습니다. sheeps 아니에요. 자, leaves라고 했어요. leaf, 이파리, 잎이죠, 잎. 복수형, s 그냥 붙인다고? 아니야. leaves라고 해야 합니다. 자, 나뭇잎들은요, 입니다. yellow and red, 노랗고 빨개요. in fall, fall 가을이죠. 그래서 나뭇잎파리들이 가을에 노랗고 빨갛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요. 자, 주어진 명사의 형태 네, 고쳐라 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삐리리 like puppies라고 했어요. 자, puppy 강아지죠. 자, 단수 형태는 이건데요. puppies 복수형입니다. 자, 그런데 child 어린이 그래요. 자, 많은 어린이들 하고 복수로 써야 해. 자, 시험주의입니다. 시험주의. 네, 복수형 주의하죠. child라고 하는 거 복수형 불규칙한 녀석이에요. childs 하면 아니 돼. 뭐야? children인 거죠. 많은 어린이들 됐죠? 그다음 there is 삐리리 in the basket. 자, basket 안에 orange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단수를 쓸까 복수를 쓸까? 요게 핵심이네. is를 쓴 건 뭐예요? 뒤에 단수가 나오니까 is를 쓴 거죠. 네, 그래서 단수형으로 써야 해요. 오렌지 한 개. 그런데 오오오오 모음이야. 아에이오우. 그러면 an orange라고 하면 되죠. 자, there are, R을 썼네요. 복수입니다. 5개의 삐리리 in the classroom. 피아노라고 했는데요. 자, 피아노는
O로 끝나면 보통 ES를 붙이지만 피아노는 그냥이다. 예외다라고 했었습니다. 뭐야? 외우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것들은 규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룰이 있기는 하다. 그런 규칙을 또 내용을 알고 상식으로 알고 그렇지만 각각의 단어들의 복수형을 하나하나 찬찬히 외워가야 된다. 요것을 기본으로 좀 깔아주기 바랍니다. 자, my mother can't read a book. 엄마는요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란 뜻이죠. 자, 우리가 glass를 잔, 이제 유리잔이란 뜻도 있지만 만약에 glasses라고 복수로 쓰면 어때요? 안경이란 뜻이 되죠. 네, es 붙여서 바로 안경.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수로 쓰는 짝으로서 존재하는 명사들이 있죠. 안경은 요렇게 됐잖아. 두 개잖아. 그래서 항상 glasses라고 쓰죠. 자, 그러면 요거 나온 김에 우리가 우리 왼쪽 페이지의 노트 부분에 보면 나오죠. 짝을 이루는 요런 것들 주로 항상 복수로 쓴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shoes. 요거는 shoe만 쓰면 신발 하나 말하는 거죠. shoes로 써야 이제 신발 두 개 이렇게 같이 한 켤레가 되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pants. 팬티 아니고 바지란 뜻입니다. 자, 다리가 이제 두 개거든. 그래서 s를 항상 붙여주고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가위 볼까요? 가위도 s를 항상 붙여준다는 거죠. scissors라고 해서. 왜냐면 가위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리봉이 아닙니다. 가위입니다. 이랬을 때 이쪽이랑 이쪽이랑 항상 복수로 써.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복수로 써야 하는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암기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케이트가요. 차를 한 잔 마신다 라고 합니다. 자, Kate drinks 라고 하더니 차. 액체라 셀 수 없어. 그럼 뭐를 이용해요? 네, 용기나 단위 이용하죠. 차 한 컵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차 한 잔을 마신다. A cup of tea 라고 하면 되죠. 선생님, 글래스로 쓰면 안 되나요? 정지화면이 아니었어. 안 돼. 쓰지 마. 뭐야? 아니, 왜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통상 이 차는요 뜨끈하게 마시기 때문에 컵, 바로 컵을 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차도요 아이스 녹차 모르세요? 아이스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하, 그런 경우에 이제 글래스로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글래스로 써도 사실은 그냥 뭐 좀 글래스에 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요. 혹시나 또 네. 뭐 여러분들이 시험에 만약에 내신 시험에 나오면은 상황에 맞게 잘 써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래 이건 아이스티야 글래스로 쓰겠어. 요거는 뭐 물이지만은 아주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컵에 먹겠어. 뭐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에서는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선생님의 심기를 괜히 건드렸다가는 괜히 감점을 굳이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는 종이 3장을 원한다. 자, 종이 셀 수 없어. 그래서 3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그 다음에 piece, 종이 조각, 그런데 s 붙여. 그지? 3개니까 s가 붙어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of,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장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sheets, 또 s.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s가 있다. 여기는 없다. of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런 게 시험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 엄마가 치즈 2장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치즈 1장, 2장 보통 이제 슬라이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2 써주고 치즈는 이제 얇게 썬 슬라이스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므로 slices, 또 s 붙어야 되지. 그리고 of,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침에 사과 1개와 빵 3개를 먹는다. 아침에 사과 1개, 사과 1개는 셀 수 있죠. 그래서 an apple 써주고 그 다음 빵 3개, 빵, bread는 3 pieces of 라고 써야겠죠. 자, 그래서 3 pieces of bread 라고 요런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bread 같은 경우 물질명사, 바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량을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느끼 영작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Mr. Park는 커피 한 잔을 원한다. 커피 한 잔 해보시고, 그 다음 너는 3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니? 의문문인 거죠. 자, 일반 동사 have의 의문문 만들어주면서 개 3마리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늘 개느끼 영작 문장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영작해서 질답 게시판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질답 게시판의 제목은 개느끼 영작 써주고 한글 영작 이렇게 반드시 써주세요. 그냥 영어 문장만 써놓으면 어떤 건지 알기 힘듭니다. 반드시 꼭 한글이랑 영작한 거랑 같이 써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